여기까지 해봤고요. 문장을 이루는 주된 품사 4개가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인데 이 다른 여기 품사는 내가 이제 영문자를 줄였는데 이제 소통을 좀 짧게 하려고. 그냥 대명사는 앞으로 강의할 때 뭐라고 부르냐? 그냥 대명사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면 쟤는 영어로 줄이는 게 더 짜증나거든. 그런데 대자 빼면 명사만 남아요. 그럼 얘랑 관련이 있을 거란 얘기야. 명사를 대신 받는다는 얘기인데 명사가 n이잖아요. 사전 찾으면 n으로 돼 있어요. 나운을 줄임말이니까. 그러면 대명사는 뭐냐? 나운이 들어가요. 그 어원을 알면 이렇게 문법도 되게 쉬워지는데 프로나운이라고 합니다. 프로가 앞이란 뜻이에요. 즉 앞에 나온 명사를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내가 그래서 사전 보라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줄여놨어요. 프로운. 근데 내가 강의할 때마다 프로운 이렇게 하면 듣기도 좀 짜증날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국말로 대명사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아 명사를 대신 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대명사도 그러면 문장 이룰 때 누구랑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요? 명사랑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데 대명사는 대신 조심할 게 있어요. 명사는 주어 자리에 오든 목적어 자리에 오든 상관이 없는데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올 때랑 목적어 자리에 올 때랑 명사를 꾸밀 때랑 모양이 싹 바뀌어요. 대명사들은. 야, 우리가 아는 정도로 해볼까? 난 널 사랑해 그럴 때 이걸 쓰는 이유는 여기가 주어 자리잖아요. 딴 거 못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격이라고 하는 게 격. 대명사는 격을 지켜야 되는 거. 자기 오는 자리에 따라서. 자, 어딜 피시냐면 177쪽 피시면 돼요. 거기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메뉴에. 요게 이제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는 1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게 나 혼자면 I, 나를 포함하는 여러 명일 땐 우리,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위.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을 2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는 너, 복수는 너희들, you 똑같아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대화에 상관없는 뭐 여러분 용어로 한다면 낄끼빠빠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상관없는 제 3자는 사람일 때는 남성 he, 여자일 땐 she, 그 다음에 중성이거나 사물일 땐 it, 사람 사물 상관없이 여러 개를 나타낼 땐 복수 그들. 대의로 하는데 그 I, we, you, he, she, it 대의는 이름이 주격이라고 돼 있죠. 그럼 누구 자리에 온다는 얘기야?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목적격 me, us, you, him, her, it, them. 자,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오는데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애가 2개예요. 타동사 뒤에. 그 다음에 아까 I love 같은 거 하는 거 그 love 뒤에.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문장 성분으로는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라고 하는 거고 저 자리에는 대명사가 목적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격은 타동사 뒤에나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전치사 뒤에 목적격 옵니다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격.
한국말로는 주격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주어 자리니까 어차피 은는이가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목적격은 을를 에게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소유격은 뭐뭐의에 해당하는 게 뭐뭐의. 그러면 혼자 절대 독립적으로는 못 쓰이겠지. 뭐뭐의니까 명사를 꾸밉니다. 뭐뭐의. 책 당연히 못 쓰겠어요. 이거 쓰는 게 내 책. 이렇게 혀면 안 나요 이런 건. 근데 의미를 알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y, our, your, his, her, it's their. 소유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자, 소유 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의 것.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다 쓰기 싫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하나로 쓰는 건데, 결국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양이 나의 것이라는 것만 my에서 my인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전부 소유격에다가 s 붙였어요. 다만 it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기대명사는요, 주어가 한 동작이 주어 자신한테 미칠 때 목적어 자리에 오는 애를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죽였다. 당연히 어떤 대상이 와야 된다고. 이게 목적어인데 뭐 상관없는 애를 죽이면 목적어 갖다 쓰면 되는데 자살을 했어. 그럼 자기 자신을 죽인 거라고. 이때 이런 자리에다가 주어와 동일성을 이루는 대상을 쓰는 걸 우리는 제기대명사라 하고, 영어로는 셀프나 셀브스로 끝나는 거예요. 단수일 땐 셀프로 끝나고 복수일 땐 셀브스로 끝나는데, 1인칭하고 2인칭은 제기대명사를 소유격에다가 셀프나 셀브스를 붙이고요. 3인칭은 목적격에다가 셀프나 셀브스를 붙입니다. 그걸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몇 개만 집어보고 넘어갈까요? 거기 117쪽에 가운데쯤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쓴다라는 까만색 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라고. 중요한 거라는 얘기야. 그거 예문 살펴볼까요? Let's divide. 나누어 보자고. money, 돈을. between 형광펜. 전치사입니다. between이. between은 and랑 같이 다니는데요. you. 목적격 맞습니다. 전치사 뒤엔 목적격 써야 된다 그랬어요. and I.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너와 나 사이에 그 돈 나누자고 할 때 공통으로 걸려야 되니까 I도 목적격 me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틀린 거고 두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영어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휘잖아요. 결국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단어도 알아야 써먹는 거지. 그럼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attend 참석했어요. 그 회의에.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알아. 시험 볼 땐 맞추란 얘기예요. except. 얘가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너하고 그 사람 제외하고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어.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틀린 문장 찾으시오. 이 문장 맞아 틀려? 지금이야 금방 풀지. 배웠는데 왜 이걸 전치사라고 알려줬으니까 금방 답 나오는 게 목적격 맞고 he는 맞아 틀려? h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라고. 여기서 어휘가 또 늘어나야 된다면 except 말고 이거 썼어요? but을 써도 but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는 그러나지만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를 끌고 다니면 얘도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but도. 그러니까 but과 except는 같은 겁니다. 다음 설명. 대명사 하면 또 나올 만한 것 중에 하나가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뭐 be different from이나 그냥 differ from이나 같은 거예요. 뭐뭐와 다르다. be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as 얘기했죠. 원급 쓰는 거라고. 형용사 부사는 비교 변화를 하는데 as 사이에는 원급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아무튼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거예요. 요건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보다 더 뭐뭐한. the same as, 뭐뭐와 똑같은 뭐뭐, 뭐뭐와 똑같은 뭐뭐. compared with, 뭐뭐와 비교해서란 뜻이야. 자, 뜻 알려줬어요. 이게 이제 문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게 비교 구문.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비교. 즉 여기 나오는 애랑 여기 나오는 애랑 비교를 할 건데 문법 구조에서는요. 이 둘은 앞에랑 뒤에 비교하는 대상은 구조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예문 먼저 하나 들어보고 중요한 거 몇 개 해줄게요. 일단 여기 뭐 이건 쉬운 거예요. 그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누구누구보다 이런 거예요. 가령 들면 나보다. 그래서 me 안 됩니다. me가 왜 안 되냐면 나의 비교 대상은 he야. 그럼 he의 비교 대상은 나라고. 명사끼리 비교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다가 탐, 제인 이렇게 이름을 쓸 때는 상관이 없다고. 걔가 탐보다 제인보다 돈이 더 많아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걔가 그녀보다 돈이 더 많아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왜? he가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면 비교 대상도 주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녀는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은 구조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때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명사 같은 게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이 중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시험에 나온 거 올해도 나온 건데 누군가가 꾸몄어. 그런데 이렇게 명사가 나와. 영어는 왜 대명사가 발달이 되냐면 얘네들은 같은 말을 하는 데서 오는 지루함을 피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즉 똑같은 말 하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한 건 뒤에 가서 대명사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대명사 밑줄 치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머스맨지 지지배인지 한 명인지 여러 개인지를 따지란 얘기 항상 시험 출제할 때는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할 때는 대명사를 굉장히 자주 썼다는 얘기는 그 대명사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명사를 가리키고 있는지 찾아내면 주제어가 되는 거예요. 핵심어. 왜? 본문에 자주 반복 되풀이해서 쓰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쓰기 싫으니까 대명사가 자꾸 등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정확한 의사소통과 독해를 하려고. 자, 누구누구의 명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세분화 시켜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단수예요. 뭐뭐의 얘는 복수예요. 그래서 뒤에서 꾸민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뒤에 가서 비교 대상을 쓸 때는 꾸미는 애는 어차피 여기 봐봐. A의 명사는 B의 명사랑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꾸미는 애는 어차피 다른 애니까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지만 앞에 나오는 명사를 영어는 뒤에서 쓰기 싫어하거든. 이런 구조로 생겼을 때 앞에 단수 명사는 뒤에 가서 반드시 대스로 받아야 되고요. 복수 명사는 does로 써야 됩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예문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영어에 나오는 모든 소유격은 once로 표시할 거예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모든 소유격을 내가 my, our, your, his, her라고 다 맨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통틀어서 소유격 전체는 once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once 플러스 명사는 뒤에 가서 어떻게 받느냐. 아까 뭐라 했어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얘라고 얘기했는데 소유 대명사로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명사는 그러면 소유 대명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퍼스트로피 S만 붙여놓으면 돼요. 탐즈, 뭐 제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9쪽)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랑 9월, 10월 2개월 동안 6시간씩 8주, 총 48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분명히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단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영어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들은 전체 총정리는 할 거라고. 그래서 책도 책이지만 본인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료 정리해 놓은 거. 그래도 뭔가 뿌듯하잖아. 그렇게 연습장에다 막 쓰고 집에 가서 좀 깔끔하게 해놓고 그러면 야 그래도 2달간 뭐 했네? 과목마다 그렇게 5건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읽어가면서 거기다 첨삭하고 기출문제 있으면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도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영어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책을 보면 꼭 순서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정리가 좀 필요할 거라는 당부 말씀을. 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머리가 우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거든. 다 컴퓨터 마냥. 자, 179쪽 5번 지시대명사 this that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is similar to 형광펜 예문에 앞에 of 이탈리 가로 다시 179쪽 위에서 10번째 줄 5 지시대명사 this that 1번 that those 반복되는 명사 뒤에 한정어구가 있는 경우 다시 얘기합니다. is similar to 형광펜
앞에 of 이탈리 가로 클라이미트 꾸미고 이탈리아의 기후는 뒤에 that of 손으로 가려봐. that of 손으로 가리라고. 시험에 이렇게 나는겨. 틀린 거 찾으시오. 그럼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that of 손으로 가려놓으라고. 그럼 이탈리아의 기후랑 코리아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돼? 한국의 기후하고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that of 없이 코리아만 쓰면 틀리는 거라고. 시험에 나온다고요. 손 떼보라고 이제. 그러면 저 앞에 있는 클라이미트라는 기후는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뭘로 받았어? 대수로 받는 거야. 대수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that of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밑에 예문 longer than 형광펜 앞에 of rabbit 가로. 여러분 rabbit 친숙한 애 아니요? 캐릭터에 무슨 피터 rabbit 이런 거 있지 않아? 나 그 그림 좋아하는데 그런 그림. 뭔가 파스텔 톤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집에서 심심할 때 가끔 그려. 토끼의 이얼스 삼각형. 귀는 저 뒤에 도즈 오브 손으로 가려봐. 아무리 토끼의 귀가 길어도 고양이보다 길진 않아. 얼마나 즉 비교 대상은 토끼의 귀하고 고양이를 비교해야 돼? 고양이의 귀야? 그래서 도즈 오브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라고. 손 떼봐. 그럼 저 앞에 있는 이얼즈는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대시 아니라 뭘로 받았어? 도즈 오브 이렇게 하는 거야. (142쪽) 그러니까 자기가 노트 정리를 할 걸 생각하면서 내가 예문 불러주는 건 페이지를 써가면서 해야 집에 가서 노트 정리가 되는 겁니다. 14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마이카 보여? 마이카? 142쪽 밑에서 다섯 번째 네 번째 줄 마이카 보이냐고. more than 형광펜 앞에 마이 밑줄 카 꾸미고 내 차가 더 비싸거든 존보다. 아니 어떤 차가 사람보다 더 비싸냐고. 내 차랑 누구 차가 나와야 돼? 여기 봐. 나의 차는 어디 갔냐 비교급. 더 비싸 존의 것. 그런데 같은 거 쓰기 싫어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존 어퍼스토피 S를 꼭 붙여야 되는 거라고. 만약 내 차가 네 차보다 더 비싸 그러면 거긴 뭐가 돼야 돼? yours. 그녀의 차보다 그럼 hers 이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 이름을 갖다 놓고 하면 어퍼스트로피 S만 붙이면 된다고. 금방 한 거 또 해볼까? 그 위에 두 줄 더 올라가서 is similar to 형광펜. 이제 틀린 것까지 하는겨. 인천의 기후는 서울과 유사하다. 그럼 인천의 기후랑 서울이란 도시만 비교하면 돼? 안 돼? 그래서 그냥 서울만 남겨두면 안 되고 어떻게? that of Seoul로 하는 거라고. 되게 중요한 거 이거. 그 위에 more important than 형광펜. 저 앞에 to answer 동그라미 된 뒤에 you 주어 표시 finish 동사 표시. 된다 안 된다? 앞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으면 비교 대상도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앞에가 ing면 뒤에도 ing. 그게 위에 있는 예문이에요. 알겠어요? 다 틀리잖아. 맞는 걸로 여러분이 해놓으면 됩니다. 자로서 비교 대상은 구조가 동일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명사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전치사로 들어가는데, 부사, 미안. 예. 여기는 이제 문장의 주된 요소야. 즉, 문장을 이루는데 이 네 개는 반드시 꼭 있어야 돼. 빠지면 안 되는 구성 요소들이라고. 나머지는 빼도 되거나 정보를 더 추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이 말 속에 뜻이 있어. 꼭 중요하다. 부수적인 말이다. 부수적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칼도자거든요. 칼로 오려내도 된다. 즉 문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 한다? 빼도 되는 거야. 문장에 빼도 되는 요소는 부사야. 거꾸로 얘기하면 완벽한 문장을 이뤘을 때 더 들어가 봐야 품사 뭐만 들어가면 돼. 부사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문장에는. 그래서 부사는 adverb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으면 adv까지 써 있는 애들이 부사고, 수업할 때 우리끼리는 저는 ad로 표시할 거고요. 얘네들 한국말로 옮겨보면 제일 많은 게 뭐뭐 하게, 뭐뭐 히, 이런 걸로 끝나는 말들이 부사야. 한국말로 해볼까요?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얘만 갖고 문장 돼야 안 돼요? 되지? 영어도 우리말 어순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어. 영어는 좀 다르죠? I studied. 자, 문장이 다 끝났어. 난 영어를 공부했다.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일단 얘 누구 꾸며요? 공부했다 품사 말고 공부하다? 동사를 꾸며요. 꾸미기만 하는 게. 의미만 강조하는 거. 얘 빼도 돼야 안 돼요? 빼도 된다고. 그냥 하얀색만 갖고도 문장이 되는 거야. 그걸 부사라고 하는 게, 이 빨간색을 빼도 되고 완벽한 문장에 들어가 봐야 부수적인 역할밖에 하는 게 의미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매우, 얘 누구 꾸며? 얘 뭔데? 부사를 꾸미면 그냥 의미만 강조하는 게, 얘 빼도, 둘 다 빼도, 이런 걸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에 넣어봐야 들어가는 애, 부사. 빼도 상관없는 구성 요소를 부사, 부수적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금방도 봤지만 여러분 말로 해줄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의미만 강조하는 거, 꾸미기만 한다고. 누굴 꾸미느냐 이거지. 형용사나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미기만 역할, 꾸미는 역할만 하는 애를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사의 출제 포인트는요, 얘예요. 부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사도 있지만 어떤 애에다가 철자를 더 추가해가지고 부사 만든 애가 90% 이상이야. 그래서 얘하고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바로 형용사. 즉 부사는요, 형용사에다가 ly 붙인 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형용사 할 때 감, 각, 동사, look 같은 거 얘기했을 텐데 look, feel, taste는 반드시 형용사가 이제 ly로 끝나는 부사는 절대 못 옵니다. 그럼 내가 이때 좀 이따 펴보면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어. 아무튼 형용사 쓸래, ly로 끝나는 부사 쓸래가 출제 포인트야. 그러면 ly로 끝나는 애 밑줄 쳐 있으면 어머나 형용사 자리 아닌가? 형용사 밑줄 쳐 있으면 부사 자리 아닌가? 일단 빼보면 돼요. 빼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하나만 해볼까? 내가 써놓고 할게. 물어볼게 그냥. 얘 품사 뭐 그냥 요거만 봐봐. 얘는 빼도 되지만 얘는 꼭 있어야 돼. 그러면 앞에 끊어봐요. 얘만큼 문장 돼요? 그가 그녀의 부모를 만들었다? 시녀? 그럼 빼도 되는 애가 와야 돼? 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야 돼? 문장에 꼭 있어야 되는 품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는 거라고. 맞는 거 찾으시오, 틀린 거 찾으시오.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론을 묻는 거라고. 항상 밑줄 쳐 있을 때는. 해필리가 맞는다면 빼야 되는데 빼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항상 그런 걸 묻는 거라고. 형용사, 부사의 역할론을. 자, 그래서 ly로 끝나는 애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65쪽. 일단 부사의 기능, 동사, 형용사, 부사를 금방 여기 있지? 형용사, 부사, 동사를 물론 문장 전체도 수식합니다. She sang perfectly. 그녀는 완벽하게 쌩 깠다 이런 거예요. sing의 과거입니다. 노래를 했다. perfectly 손으로 하려봐. 빼도 되는 거야.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sing은. 그럼 거기에다 perfect 이렇게 형용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거기는 부사 자리니까.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노래하다라는 동사를 꾸몄다고. 그 다음에 her voice is extremely sweet. extremely 손으로 가려봐. 빼도 돼?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달달하다? 빼도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꾸미고 있어? 형용사 꾸미고 있는 거라고. sweet를. 여러분 extremely는 very의 뜻이에요. 매우. extremely는 very의 뜻이라고. 그 다음에 I 주어 표시, read 동사 표시, his letter 목적어 표시. 뒤에 있는 애 다 손으로 하려봐요. 다 빼도 돼? 안 돼? 빼도 되지. 나는 그의 편지를 읽었다. 얘만 문장 되잖아요. carefully 동그라미. 얘는 읽다라는 read를 꾸미는 거야. 세심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았다. very 동그라미. 얘 누구 꾸며? carefully라는 부사 꾸미고 carefully는 동사 꾸미고 그러는 거야. 다 부사. 그 밑에 fortunately 손으로 하려봐. 걔 빼도 돼? 안 돼? 뒤에 그는 죽지 않았다? 되죠? 그게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자리라는 얘기야. 거기다 형용사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위에 다시 올라가 보면 perfectly는 태어날 때부터 부사야, perfect이라는 형용사에다 ly 붙인 거야? 다 이거야. 거의 90%. careful에다가 carefully ly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 extreme에다가 extremely ly 붙이는데 fortunately도 fortunate에다가 ly 붙인 거야. 그럼 very는 버르에다가 붙인 겨? 태어날 때부터 very 부사로 태어난 거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 아까 hard처럼. 자, 2번.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이 같은 애들이 있다. fast 빠른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빨리라는 부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옆에 early 이른 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일찍이라는 부사로도 쓰인다. 그러면 fastly라는 표현은 없다고. 영어에 fastly라는 표현은 없는 거야. 이미 지가 형용사 부사로 빠르게라는. 그러면 earlier 이 발음도 안 돼. earlier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없는 거 만들려니까. 없단 얘기. 아무튼 밑으로 예문 내려와봐요. fast 있는데 예문 내려와봐. 3개 더 내려와서 she ran, run의 과거입니다. 달렸다. fastly 이런 단어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거기 해석을 해야 되니까 as possible이나 as 주어 can 같은 표현이고요.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 가능한 뭐뭐 한 뭐뭐 하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가능한 빨리 달렸다 이런 거예요. 그때 fastly는 안 된다고. 그런데 어차피 fast는 형용사 부사 똑같으니까 뭘 써놔도 그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뭐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fast는 품사가 부사의 형용사예요. 부사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달렸다. 왜냐면 run만 갖고 되니까. 그러면
quickly로 바꿔 쓰는 거야. 근데 quickly는 부사예요. 그럼 quick은 형용사인데 거기다 quick 쓰면 안 되는 거라고.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박스에서 형용사 부사가 다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late 늦은, 늦게란 뜻이야. 형용사로 쓰면 늦은, 부사로 쓰면 늦게야. 그러면 얘는 ly 붙인 애 있나요? 얘는 있어. 있다고. 근데 완전히 뜻이 다른 애라고. 완전히 뜻이 다른 애라고. 일단 예문 she was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지. 비동사 뒤에 있는 애는 형용사 와야 됩니다. 부사 못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late는 늦은이라는 형용사야. 그는 지각했다란 뜻이야. 직장에 일에 늦었다니까. 그 다음에 he got up late. 그는 got up. 얘만 갖고 문장 되죠. 기상했다, 일어났다. 오늘 아침 어떻게? 늦게. 요건 부사라고. 그런데 ly를 붙이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게 3번이야. 그게 3번이라고. ly가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 위에 박스로 올라가면 또 뭐 있어요? 하드 있죠, 하드. 하드도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 얘기할게. 형용사 부사 다 되는 거야. 늦은, 늦게. 뜻다. 하드는 형용사로 쓰이면 딱딱한, 어려운, 열심인 이런 걸로 쓰이고, 부사로 쓰이면 열심히, 심하게 이런 걸로 쓰이는 거야. 형용사 부사 다 됩니다. 하들리 하는 순간 완전 다른 거야. 하들리 하는 순간 완전 다르다고. 다음 하이. 형용사로 쓰면 높은, 부사로 쓰면 높게야. 자,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 있는 애들은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데 뜻이 좀 물리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다고. 물리적인 뜻이라고. 오른쪽은 이제 추상적으로 갈 거라고. 하이는 눈에 보이는 높은, 높게예요. 그럼 하이리는 뜻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해볼까? 딥도 형용사 부사 다 됩니다. 깊은, 깊이. 물리적인 거라고, 눈에 보이는. 딥플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 뜬 얘기입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딥플리는 추상적일 때 부사로만 쓰이는 게 심히. 원래 깊이인데 그냥 심히라고 하면 돼. 예를 들면 바닷속 깊이 하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눈에 보여 안 보여? 바닷속 깊이는. 시험에 나온 게 작년도에. 그땐 딥 쓰는 걸 바닷속 깊이 뛰어들 땐. 영화를 보고 깊이 감명받았다 그러면 오른쪽 거 쓰는 거라고. 추상적인 거일 때 심히, 깊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이는 눈에 보이는 높은, 높이고 하일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이 또는 매우란 뜻이야. 하일리, 높이, 매우. 예를 들면 건물 높이 또는 새가 하늘 높이 할 때 뭐 써? 하이 쓰는 거야. 높이 평가하다 그러면 하일리 쓰고, 매우 유익하다 그러면 요거 쓰는 거야. 추상적인 높이, 매우는 하일리 쓰는 거예요. 하들리는 부정어입니다. 하들리는 부정어라고. 거의 뭐뭐 않는 애 뜻이야. 거의 뭐뭐 않는. 아예 뜻이 확 다른 거라고. 레이트는 늦은, 늦게인데 레이틀리는 최근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틀리는 아직 뭐 안 배운 문법이긴 한데 이건 무슨 용어인지 알지? PP. 동사의 세 번째 변화에 이걸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모양하고 같이 다닙니다. 최근에라는 레이틀리는 has나 have 플러스 pp랑 꼭 같이 다녀야 된다고. 공식에 저런 건. 자, 예문과 함께 나머지도 더 살펴볼까요? 165쪽. late. 늦은, 늦게 형용사, 부사 다 있는데요. He arrived. 그는 도착했습니다. For the train. 기차 시간에 최근에 도착했다. 돼야 안 돼, 우리말로 최근에.
늦게 도착했다가 돼야 되지. 그럼 거기다 lately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have 형광펜, seen 형광펜. 그럼 lately가 맞는 게 최근에 그녀를 본 적 없습니다. 이런 거라고. 거기다 late 쓰면 안 됩니다. 늦게라고 하면 lately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다음에 hard는 아까도 설명했고 hardly. He works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hard가 맞는 거고요. hardly면 안 되고요. He hardly works at the weekend. 그는 주말에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치를 잘 보면 hardly 이제 잠시 후에 배울 건데 hardly처럼 거의 뭐 맞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빈도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불러요. hardly를. 얘네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 확인. 조동사 모르시는 분. 통과. 빈도나 정도 부사는요.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또는 have나 has, had 플러스 pp 사이에 와야 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규칙 정해야 됩니다. 그게 hardly야. 빈도 정도 부사 중에 하나가 hardly라고. 그래서 hardly는 works라는 일반 동사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문장에 hard 있지. hard는 앞에 works를 꾸미는데 works가 일반 동사라 그랬지. 거기다 hardly 하면 돼, 안 돼? 왜? 만약 hardly 한다면 일반 동사 어디로 와야 되기 때문에. hardly가 된다면 일반 동사 어디로 와야 돼? 그런데 어디로 가 있어? hardly를 거기다 써버리면 첫 번째 예문에. 예? 얘가 일반 동사라고요. 베리도 안 맞지만 베리 하들리거든. 이거 된다 안 된다? 얘를 무슨 부사라고 부른다고? 알려줬잖아. 빈도 정도 부사는 일반 동사보다 어디 와 있어야 돼? 근데 일반 동사보다 어디 와 있냐고. 문장 자체가 안 맞는 거라고. 그래서 못 바꿔 쓰는 거라고. 그래서 저걸 알려주는 거라고. 위치를. 예? 네? 크게. 조동사요? 좀 이따 얘 나올 건데.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동사 아느냐라고. can, will, may 이런 걸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뒤로 오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ly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부사 먼저 하고 빈도 정도 부사 얘기해 드릴게요. 자, 레어로 갑니다. 레어는 그냥 형용사로만 쓰여요. 드문요, 드문. 물론 간혹 덜 익힌이란 뜻도 있죠. 왜 음식점 가서 우리 음식 문화에는 없지만 얘네는 바싹 익혀줘, 조금만 익혀줘, 대충 익혀줘 뭐 이런 거 할 때 레어 하잖아. 미디엄 이런 거 well done. 그 이제 드문으로 쓰이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근데 ly 붙이는 순간 부정화가 되는 게 좀처럼 뭐뭐 않는. 그래서 예문 보면 this is a 이거는 드문 경우 사건이다. 형용사 이벤트 꾸민 형용사로 쓰였지만 rarely 얘도 빈도 정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드링크라는 일반 동사 어디에 와 있어? 뒤로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66조 3번 필요 없고요. 4번 highly 그 새가 높이 날랐다. 여기다 highly 쓰면 안 돼요. highly 쓰면 매우 날랐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것까지 제가
플류는 fly의 과거입니다. 날다. 제가 불규칙 동사는 반드시 100개 숙지해 놓으라고 읽어보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죠. 대북, 그 책은 높이 추천할 만하다. ly 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매우 추천할 만하다는 ly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당부장 표시 했어, 안 했어? 예? 통과. 그 밑에 부사의 위치에 박스로 내려오세요. 박스 봤어? always 써 있는 애? 그 맨 마지막에 두 단어는 지우세요. completely하고 certainly는 수정 테이프로 지우라고. 박스 안에 있는 애들 맨 마지막 두 개는. 그 문법으로 안 쓰니까 빼라고 그냥. always부터 almost까지 칠판 보세요. 걔네들을 빈도, 정도 부사라고 하고, 걔네들은 문법으로 위치가 상당히, 딴 부사는 뭐 그렇게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데 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has나 have, had 사이에 pp 사이에 와야 됩니다. 예문 그 밑에 고우 형광펜 무슨 동사야? 그래서 always가 항상이란 뜻인데 일반 동사 앞에 와 있고, 167쪽 위에 is 형광펜 무슨 동사? 비동사. 그래서 뒤에 open 비동사 뒤에 온 거예요. 종종 자주. 그 밑에 can 형광펜 이게 조동사예요. 조동사 어디로 와 있어? 뒤에. 그 밑에 have 형광펜, seen 형광펜 seldom 좀처럼 뭐뭐 않는인데 have pp 사이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is 형광펜 거의란 뜻인데 비동사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박스로 와서 이제 문법이 아니라 거기 있는 단어들을 이제 어휘로 접근해 볼 건데요. always 항상이란 뜻이에요. 자, 문법은 얘기 끝난 거예요. 위치가 중요하다고 항상이란 뜻이고, 이제 어휘로 가면 invariably가 되는 거예요. 항상. 동요 찾기 하면 여기 봐봐요. always 여러분 아는 단어에 모르는 단어? 그거 안 물어보지. 얘를 물어보고 정답은 always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독해. 월요일날 독해 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독해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문에 있는 거 말고 얘네들이 1, 2, 3, 4 선택지에 나오잖아요. 1, 2, 3, 4 선택지에 나오면 주제, 제목, 요지 찾아라 할 때 절대 답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주제, 제목, 요지 설정도 안 되는 거지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ften, 종종, frequently, 빈번히, 자주, usually. 경찰 시험에 얘가 독해 빈칸한성으로 나온 거죠. by and large. 특강할 때 풀어줬는데 똑같은 말이 보통, 대개 이런 거예요. as usual, as a rule, on the whole 다 같은 뜻이에요. 보통, 대개. 내가 어휘 늘리자고 그랬지. 이건 문법 적용 아니에요. 문법 적용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애들만 문법적으로 적용시키는 거고, 이건 어휘 늘리는 거라고 지금 독해에서도 필요하고요. 다음 sometimes. 여기 봐봐요. 타임이 뭐예요? 시간? 우리말로는 한 글자로 때. S 붙어서 몇 개 때가? 여러 개지. 그래서 때때로야. 때가 두 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같은 말이 때때. 어디로 가면 어디로? 투짝꿍. 그래서 때에서 때로, 때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때때로 이런 거예요. 이따금씩이란 얘기는 어쩌다 한 번씩이지. 한 번. 한동안에. once in a while. 이런 어휘는 막 한문처럼 어근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문법을 통해서 이런 때에 정리해 놓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옵니다. 한두 문제씩 실제로. Now and then. 자, 이걸 이제 우리도 한문으로 가면 얘네도 한문처럼 가면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도 이따금씩 때때로 이렇게 하면 쉬운데 한문으로 하면 간헐적으로 이러지. 그럼 그거 순우리말이 아니라 무슨 글자? 간헐적으로? 한문. 그럼 얘네도 그런 게 있다고. 간이 무슨 간자예요? 사이를 나타내는 접도 뭐요? 오늘 오후에 어휘하는 사람들 내가 외우라고 한 파트인데 사이, 중간, 인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왜? 뒤에는 주관식 없잖아. 그러니까 사이 간자라는 것만 알면 이따 그럼 얘네 나오면 답은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 더 쉬운 것도 있는데. intermittently 또 어떤 그 이따금씩이라는 얘기는 좀 주기적으로 뭔가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발음이 살짝 들어가요. 기간이 피리어드예요. 그 S 붙여서 여기가 피리어드 발음 들어가는 게 sporadically 이렇게 이따금씩이요. 얘 나오면 답은 occasionally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밑에다 써놓을까요? 옆에. 그 다음에 hardly, scarcely, 거의 뭐뭐 않는, seldom, rarely, 좀처럼 뭐뭐 않는. 걔네도 문법 시험에 잘 나오죠. 얘는 이제 뭐냐면 다시 얘가 뭐라고요? hardly, scarcely 뭐라고? 거의 뭐뭐 않는, seldom, rarely는 좀처럼 뭐뭐 않느냐요. 여기 not 있어 없어 이 안에? 있지 not. 이 안에 not을 끌어안고 있는 게 얘가 뜻이 거의 뭐뭐 않는, 좀처럼 뭐뭐 않는. 결론 부정어 중복 금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not, no, never 같이 쓸 수 없습니다. 부정어 중복 금지라고. 그 다음에 ever 전에 뭐뭐 한 적 있는 이런 거고, never 절대 뭐뭐 아닌인데요. never랑 같은 말은 뭔가 부정어니까 no가 들어갈 거예요. no, 네네, 난, 다 비슷한 소리예요. 이런 거 얘네들 다. 그래서 독일어로 no에 해당하는 애가 nine 이런 거잖아. 영어로는 yes, 독일어로는 야. 영어로는 no, 독일어로는 nine. 안 배우나? 독일어? 우리 때 대학교 시험 볼 때 제2외국어 필수였는데. 나 독일어 시험 봤는데 독일어. 그 막 그때 데어데스템덴디, 데어덴디 막 그런 거 다 외우고 그랬어요. 격변하고. 어떤 방법을 써봐도 안 된다는 얘기라서 웨이. 이게 수단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도 안 돼. 절대 안 되는 건데. 근데 얘네들은 같이 다니는 전치사가 틀립니다. way랑 같이 평소에 짝꿍은 in이고요. means랑 같이 다니는 by, reason은 for, account는 on. 이런 건 문법 전치사 용법으로 나눠. 그래서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건 어휘니까 다 외우셔야 됩니다. anything but. 어휘로도 나옵니다. never의 뜻을 갖고 있는 애들 모아드린 거예요. 자, nearly almost만 남으네요. 그죠? nearly almost. 거의란 뜻이야, 거의. 잘 봐요. never랑 같은 말이 anything but이에요. 아까 but을 전치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제외하고지. 그럼 제외도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n이 강조를 했으니까 never가 되는 거고요. 어떤 걸 제외하고 전부 다. 사막에는 모래를 제외하고 모두가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야. 거의 모래만 있다. 이게 거의야. 제외하고 모두 다. 거의.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벗 들어가는 애들. 얘가 제외하고 그랬죠. 뭐뭐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게 only지. 오직 단지 뭐뭐뿐인 이런 거라고. only야 nothing but은. 요새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참고로 더 해드린 거예요. 자, 167쪽. enough.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 한 4, 5개 정도 될 텐데. enough는요, 충분히란 뜻인데, 부사입니다. 자, 대개의 부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며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enough가 충분히 뭐뭐하게라는 부사를, 형용사를 꾸며야 돼. 그래서 앞에서 꾸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enough가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를 꾸미고 부사를 꾸미려면 얘는 반드시 똥침 내야 돼. 후치 수익만 뒤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얘는 반드시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서밖에 못 꾸밉니다. 예문 He is not enough old. enough 밑줄 old 꾸미고 그는 차를 운전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진 않았네. old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꾸미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뒤에서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old enough 이렇게 돼요. enough가 뒤에서 꾸며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enough는 부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있어요. 그럼 형용사는 뭐 꾸며요? 명사 꾸미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enough가 형용사를 꾸며서 명사를 꾸밀 때는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뭐 전혀 개의치 않는데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부사로 쓰였을 때만 반드시 뒤에서 꾸며야 돼요.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차를 한 대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 돈 품사 뭐예요? 예? 명사 꾸미는 애 품사 뭐예요?
그럼 명사 꾸밀 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로 쓰였을 때만 반드시 뒤에서 꾸미는 걸 고수하라는 얘기. 앞에서는 절대 못 꾸미고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still, yet하고 still 보러 갈까요? 거기 다 설명이 다 있긴 한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까요? already, yet. already는 긍정문에서만 씁니다. 긍정문. 긍정문이 뭔지는 알죠? 주어가 동사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애가 긍정문이야. 이미 벌써 이런 걸로 쓰이는 거예요. yes은 부정문, 의문문에서만 쓰이고요. 부정문에서 쓰이면 아직, 의문문에서 쓰이면 이미 벌써 이런 거예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에는 not 들어가 있거나 물음표 있는 문장에서는 already 안 되는 거고 긍정문에서는 yes이 안 되는 거라고, 못 바꿔 쓰는 거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누구 말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나와. 갑자기 yet하고 already 쓸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still이 팍 하고 튀어나오고 얘는 뜻이 뭐냐면 아직이 아직. 근데 얘는 긍정문에서도 아직, 부정문에서도 아직, 의문문에서도 아직.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정문에서 still이 아직, 부정문에서 still이 아직일 땐 뭘 쓸 거냐. 이제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딱딱딱 구분이 되어지지만 요 둘은 뜻도 똑같고 부정문에서도 똑같이 쓰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쓰이느냐 거기 써 있어요. 다. 부정문에서 yes은 부정어 뒤에 오지만 still은 부정어 앞에 온다. 제가 그걸 그림으로 잠깐 나타내면 not을 기준으로 부정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세요. 빨간색은 not보다 어디야? 뒤고 노란색은 not보다. 그럼 구분하라는 얘기야. 여기는 얘 세 자리고요. 여기는 still의 자리야. 이번 추석 특강에도 이거 해준 것 같은데. 잠깐 문법 특강할 때. 8시간 했지만 꽤 많이 정리해줬어요, 그때. 자, 예문 잠깐 볼까요? He hasn't not 형광펜. 저 뒤에 yet 손으로 하려봐. 거기다 still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yet 자리라고. 그 밑에 He hasn't not 형광펜. still 손으로 하려봐요. 거기는 yet 쓰면 돼, 안 돼? 거긴 누구 자리야람? still 자리입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문법은 이렇게 위치, 구조, 모양 이런 걸 따지는 게 문법이에요. 단, 그 밑바탕에는 그 기능을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7번째, 8번째. 요 둘은 연결어예요. 즉 어떤 정보 전달하는 문장, 글이 나왔는데 끝났어. 근데 정보를 더 추가하고 싶어. 그때 어떤 정보를 더 추가할지 연결해주는 말이 전치사 접속사고 뒤에 누구를 끌고 다니느냐가 문법이에요. 전치사 접속사를 구분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치사부터 잠깐 얘기해보면 앞전자 노일치자야. 앞을 나타내는 애가 풀에야. 풀에. 위치. 그래서 전치사의 영어 명칭은 프리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줄여서 프랩이야. 사전 찾으면 프랩 이렇게 써있는 애가 전치사야. 그럼 내가 수업할 때마다 프랩 이렇게 하는 게나 전치사 그러는 게나?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써놓잖아. 그냥 전치사. 얘는 영어로 줄여서 안 할 거야. 그냥 대명사랑 똑같이. 근데 알아야 그래도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치한다? 앞에. 도대체 누구 앞에 위치하느냐 이거지. 원칙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명사를 이어주는 애는 전치사란 얘기야.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자, 정보 전달을 더 추가를 할 때 명사를 추가해주는 애가 전치사예요. 이제 영어로 예문 들을게요. 여기서 또 하나씩 물어보면서 해야지. 웬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 고우의 과거예요. 고우는 더 안 끌고 다녀도 돼. 저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럼 문장 끝나 안 끝나? 그 녀석 갔어. 걔 갔어. 이런 거예요. 다 끝났다고. 근데 말하는 사람이 정보 전달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쿨 품사 뭐야? 명사라고. 이렇게 명사를 더 정보 전달할 때 끝냈는데 명사 정보 전달 더 하려고 여기다 뭘 써야 돼? 이 품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전치사라고 하는 게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는 뭐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하면 돼. 너무 전치사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전치사는 막 심각한 거는 몇 개 없어요. 그건 어휘적인 거밖에 안 돼. 아까 but, except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학교 가다 go, more, school. 몰라? 그럼 내가 알려주면 돼. to. 이거 유치원 때도 배우는데 go to school, 학교 간다. 그럼 이런 건 안 내지. 지금 연습만 해. 그럼 여기서도 또 끝나 안 끝나? 다 끝났어. 버스 품사 뭐야? 그럼 정보 전달 또 하는 게 문장 완벽한데 여기 문법 뭐가 필요하다고?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는 뭐 쓸 것 같아? 잘하는데 영어?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감사합니다 하느님. 바이 쓰는 거야. 교통수단은 결국 이거는 문법이 아니라 어휘지. 왜? 교통수단은 바 있어야 되고 방향은 투스. 이런 거는 문법이 아니라 어휘라니까. 단 이게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건 문법이라고. 여기서 끝나 안 끝나? 또 끝났어. 그의 친구들. 얘도 품사 뭐야? 명사야. 그럼 여기 뭐 써? 전치사 쓰는 게 뭐 써? 자, 그러면 100%는 아닌데 98%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볼까요? 아까 부사는 문장 영향 빼도 돼? 지금부터 뺍니다. 빼 돼 안 돼? 되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라고. 얘도 빼 돼 안 돼? 얘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자, 그러면 혹시 또 전치사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 금방 쓴 애들 3개만 대봐.
to, by. 그럼 영어 본문 같은 거 지문 읽다 보면 막 뜻이 심각해? 별로 안 중요해? 이어만 주기 때문에 쟤네들은 그 역할이 심각하진 않은 거라고. 명사만 이어주는 거. 뜻이 심각한 전치사들은 몇 개 없다고. 그건 제가 알려드리면 되고요. 겹친 거 없지? 아, 애설 또 썼네. with 또 썼어? 아, without 쓰면 되지. without은 뜻 알아야 돼. 이건 부정어기 때문에 뭐뭐 없이 이런 걸.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beside 다 전치사예요. beside는 장소를 나타내는 게 뭐뭐 옆에. 이따 배울 건데 뭐뭐 옆에고, besides,는 추가하는 게 뭐뭐 이외에도,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예? 잠깐만요. (129쪽) 피세요. 128, 129. (129쪽에) 5번에 beside, besides 있어요. beside는 장소 개념 나타내서 뭐뭐 옆에고, besides는 정보의 추가를 나타내는 뭐뭐 이외에도, 뭐뭐뿐만 아니라는 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but하고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인데, 아무튼 얘도 전치사로 쓰이는데 얘는 전치사계 2단어입니다. 전치사계 2단어가 뭐냐면 전치사 역할도 하지만 남들 다 하는 전치사 역할을 안 해. 얘는 전치사인데 남들 다 하는 전치사 역할을 안 한다고. 이따 나올 거예요. 문법 이제 이어서. 자, 그러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치사의 원래 출발점은요, 여기 이제 저랑 어휘 단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치사가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애들은 접두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접두어는 주로 무슨 개념이 많다 그랬어? 장소 개념이 많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전치사의 출발점은 장소입니다. 전치사의 출발점은 장소에서부터 유래해서 시간, 다른 의미로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몇 개만 해볼까? 이렇게 대상이 있을 때 이 기준으로 여기는 뭐야? 어디? 이렇게 직선 방향 위는 오버야. 그럼 여기는 어디야? 직선 방향. 이거 인어공주 주제가도 저 바다 밑 이렇게 돼. 이거 더 씨 그러는데 언더야 언더. 뭐뭐 아래에. 이렇게 하면 위는 위인데 직선 방향에 약간 비스듬한 위야. 해가 산 위에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 오버야? 바로 머리 위에 옮겨 이렇게 비스듬하게 오르는 거야? 그때 쓰는 거야. 근데 얘를 많이 안 벗어나. 아이고 얘 다 쓰면 어떡하냐. 야. above,는 오버 있잖아. OV. 그럼 여긴 어디야? 비스듬하게 아래로지. below. low가 낮은 거니까 below.
얘 뭐 하고 있어요? 달라붙어 있지? 이런데 달라붙어, 뭐예요? on. 얘는 달라붙어서 아래지. 발 아래의 얼음이 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할 때. beneath라고 하는 게 beneath. 여기는 어디요? 한국말로 이해부터 하고. 책상. 아래요? 에이. 아니요, 내가 할게요. 그냥. A. 옆에. 그거 하고 싶은 건데, 이 책상 옆인데, 내가 밑에다. by. beside 이런 거예요. 뭐 옆에. by도 옆에 되는 거예요, by. 여기는 뭐 A, B. 그림이 이해됩니까? A, B 사이에? between. 일단 전치사는 장소부터 유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뭐요? 안으로 아니야, 안으로?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나 그림 유치원 수업인 into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in 안에 이런 거 그런 거 빼는 겨. 이렇게 하면 뭘까요? 이걸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도로요. 그럼 도로를 따라 뭐뭐를 따라 얼롱 따라가 얼롱 이렇게 하면 도로 건너 가로질러 across. 그림 하기 어렵다. 그림 있게. 응.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관통하여. 그렇잖아. 쭉 거쳐서 관통 꿰뚫고서 뭐야? throw라고 throw. 얘는 뭘 봐? 둘레에 이런 게 둘레에. 근데 이거 막 심각하게 시험 내지는 않아. 걱정하지 마. 그냥 재미로 알아두라고. 그래야 집에 가서 노트 정리할 때 뭐 그림이라도 하나 있어요. 이쁜데?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 출발점을 알아야 다른 걸로 적용해도 돼. 공간상 딱 달라붙어 있는 게 on이라면 어떤 날짜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다 on이라고. 특정한 날짜 같은 것 다. 시간이 대략 뭐뭐경 이러면 어라운드 쓰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 장소에서부터 시간,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출발이 되는 거라고. 만약 어바브 같은 거 다음에 동작을 쓰면 이 동작은 했겠어? 못 했겠어? 어바브 무슨 동작? 왜? 가까이 있어? 떨어져 있어? 그래서 뭘 못하고 그럴 때 어바브 쓰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동명사라는 걸 배울 건데 ing 어차피 명사 자리니까 동명사 오는데 그래서 be above ing가 절대 뭐뭐 안 한다라는 수거가 형성되는 거라고.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뜨려 놓으면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장소 얘기했으니까 그 지워돼요? 대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거짓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거의 98%가 쓰이는데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업 플러스 이제 그냥 이름까지 쳐줄게. 추상명사가 뭐냐면 이름은 있는데 모양이나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는 거. 뭐 우정, 사랑, 정직 이런 거를 추상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거 말고. 이렇게 어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웬만하면 다 부사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128쪽. 중간에 박스 하나 있을 거예요. 어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 쿠다. 여기서 잠깐 문법 용어, 이제 다른 책을 보거나 뭐 어떤 문법책을 봤는데 용어가 나왔는데 막히면 안 되잖아요. 영어 문장에 있는 구조 중에 두 단어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절이라고도 부르고 구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어. 절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애는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구는 두 단어 이상이긴 한데 주어 동사는 없는 두 단어 이상을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브 플러스 추상명사 몇 단어예요? 적어도 두 단어지. 어브 플러스 추상명사니까. 그럼 구인데 무슨 품사 역할을 하는 구란 얘기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 이렇게 용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어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그냥 형용사란 얘기야. 그래서 어브 다음에 있는 importance, significance, consequence, account, moment는 다 중요성이라는 명사야. 거기다 어브 붙여서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f importance를 한 단어로 옮겨보면 important가 되는 거예요. 그럼 significance 배웠지 우리 ANC로 끝난 명사. 그럼 형용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significant, consequence, consequential, moment, momentariatus야. 아니요, 괜찮아. 164쪽 잠깐 폈다가 맨 위에 모멘터리야, 모멘터스야. 에? 안 배웠지? 걔 품사 뭔데? 제가 배운 것만큼은 알아두란 얘기가 내가 모든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48시간 동안 못해요. 거기에 어휘도 있고 독해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멘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휘 늘립니다. 시험에 나온 애들 중에 중요한 애 뜻을 갖고 있는 애들만 모아서 해줘 볼까? crucial, pivotal. 그러면 재미삼아 해줄게. AL로 끝나는 애들만 묶어줄게요. 이거 욕 좀 해도 돼? 프린시팔? 원래 이거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프린시팔 이렇게 되는 게 다 기출문제라고. 요거 공교롭게도 단어는 내가 철자나 스펠링이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걸 공통분모로 자꾸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산처럼 우뚝 솟아 있어서 paramount.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중요한 애 뜻을 갖고 있는. of use.
useful이죠. 유용한. 그러면 살짝 응용해볼까? importance가 중요성이야. 그래서 어부 만나서 중요한이 됐어. 그러면 important인데 노 붙이면 하찮은 사소한. use가 소용, 사용, 유용. 그래서 유용한으로 쓰였는데 뒤에다 붙이는 부정어 뭐야? useless 이렇게 되는 게. of value 가치인데 valuable 가치 있느냐요. 그러면 of no value 하면은 valueless가 되는 게 가치 없는. ability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able, 유능한의 뜻으로 쓰니까 유능한. 할 수 있는 하지 말고 유능한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it is a matter. of부터 importance 가로. 앞에 있는 matter 꾸미는 형용사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그 밑에 the book is of no use 가로. 손으로 가려봐. 빼면 안 되지. 그 책은 내게 is다.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책 내게는 쓸모가 없구나 이런 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거의 부사로 알아두면 좋은데 그 중에 가끔 독해나 어휘 같은데 자주 나오는 애들이 with 플러스 명사예요. 그 밑에 with 플러스 명사는 주로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with is 쉽게 easily li로 끝났죠. 부사로 쓰니까 그 밑에 봅시다. 더 he 주어 표시, solved 동사 표시, 더 problem 목적어 표시, with is 손으로 가려봐. 빼도 돼 안 돼? 되니까 부사 자리 easily라고 쉽게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with is는 쉽게인데 at is는 뭘까 이런 거죠. at home하고 같고요. 얘는 수거의 결국 편안한의 뜻이에요. 편안한, comfortable의 뜻이라고. 전치사를 뭘 쓰느냐에 따라 어휘가 확 바뀌는 거라고. 어휘 늘리는 게 어휘. 지우개 혼자. 자, 다음. with kindness. 원래 여러분 with의 뜻은 가지고야 가지고. 그러니까 친절함을 갖고 서니까 그냥 친절하게 똑같은 거야. 어차피. kindly. with care. 주의 있게 조심스럽게 carefully. with fluency. 유창함, 유창성에다가 with 붙여서 유창하게 fluentl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성이에요. 그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게. 몇 개 더 해보는 거예요. 뭐 이거는 어렵게 이러면 되지. difficultly. patience.
인내, 참을성, 참을성 있게. patiently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하나 더 해볼까? rapidity, 신속성. 신속하게 빠르게 rapidly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부사는, 아니, 부사라는 미쳤잖아.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주로 부사로 쓰인다고. 그래서 문법 판단할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다 가로친 상태에서 남아있는 문법 갖고 판단하면 참 좋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때문에 문법이 안 보일 때가 많거든. 다 가로치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어부 플러스 추상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전치사라는 거. 자, 이제 문법이 아니라 어휘적 특징을 갖고 있는 전치사를 몇 개 살펴보면 129쪽 혼동하기 쉬운 전치사. 얘네들은 진짜 문법적 특징보다는 어휘적 특징이 갖고 있는 게 더 강해요. 1번에 by하고 until till인데 여기 한국말로 뭐뭐까지요. 둘 다 뭐뭐까지라고. 자, 이제 유식한 말부터 하면 둘 다 뭐뭐까지인데 by는 동작의 완료라고 하고 얘는 무슨 얘기냐. by는 동작의 완료. 이 뒤에 나오는 시간에 딱 끝나는 거야. 뭐뭐까지. 그때까지 끝나는 거라고. 얘는 그때까지 쭉 동작이 이어지는 거라고. 아빠가 10시까지 들어와! 놀고 있는데 10시까지 들어오랴. by야 until이야. by 쓰는 거지. 나 내일까지 청주 머물러. until 쓰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게 내일까지 숙제 내. 내일까지 과제물 내. by 쓰는 거라고. 그래서 유식한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by랑 같이 다니는 애들 until t라고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be back, come back, 돌아오다라는 애들. 언제까지. finish, complete, 끝마치다라는 애들. 못 썼을까봐 뜻 한번 다시 불러줄게요. be back, come back, 돌아오다. finish, complete, 끝마치다. 요때까지만 끝마치면 되고 요때까지만 돌아오면 되는 거야. hand in, turn in, submit, 제출하다. 요때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라고. until till이 뭐뭐까지로 쓰여서 주로 자주 쓰이는 애들은 wait나 stay 같은 애들하고 자주 쓰이는 거라고. 이제 이게 어휘적 특징인데 이걸 바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에 있는 동사들이 until이나 t라고 쓰이면 안 되는 거고 빨간색 wait나 stay가 by랑 쓰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접할 때 until에 밑줄 쳐 있으면 by 아닌가? 앞에 보니까 finish 있어. 그럼 by인데 until 해놨어. 또 by에 밑줄 치면 by 플러스 시간 나오면 until 아닌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밑바탕에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가 돼 있으면 왜 출제자들이 그런 데에다 밑줄을 쳐놨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자, 예문. 그 밑에
be back 형광펜. 그래서 by 쓴 겨. 지금에 되게 쉬워 보이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 희한하게. 연습을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야. 8시 정각까지 돌아올 거다 이런 거고. stay 형광펜. 8시 정각까지 여기 머무를 거다. 이걸 바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서로 by until을. 자, 그 다음 우리말로 뭐뭐 동안 이런 게 뭐뭐 동안. 세 개가 있는데 during, for, while, for, during. 일단 문법적 기능이 달라요. 얘는 접속사예요. 아직 안 배웠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둘은 전치사고요. 그럼 전치사는 명사가 온다 그랬는데 접속사는 주어 동사는 절.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지. 뭐뭐 동안으로 쓰였을 때. 자, 그럼 이 둘을 또 구분해야 되지. 전치사 접속사는 이제 알겠는데 지네끼리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쉬워 이것도.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돼.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숫자 플러스 기간이 나오면 for. 그냥 명사만 나오면 during.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 할게. 내가 서울에 가 있었던 동안 그럼 뭐 쓰면 돼? while. 내가 서울에 가 있었던 동안. 5일 동안은 for. 방학 동안은 during. during 쓰는 거라고 방학 동안. 숫자 안 나오면 그냥 명사 나오면 during 쓰면 돼요. 자, 그 예문 잠깐 볼까요? We waited. 우리는 기다렸다. at the hut. hut이 오두막집이지. 그래서 여기 옆에 저 청구 앞에 피자 파는 오두막집 하나 있잖아. 피자 헛. 헛이 오두막집이란 뜻이야. 그는 오두막집에서 기다렸다. 6시간 동안. 6 형광펜. 그래서 for 쓰는 거고요. We enjoyed sea bathing. 우리는 해수욕을 즐겼다. The vacation 밑줄. 그냥 명사만 있으면 during 쓰면 돼요. 그 다음에 between, among. 둘 다 한국말로 뭐뭐 사이인데 둘만 갖고 이야기한다든지 A and B가 나왔을 때는 between만 쓰는 거야. 둘만, 둘 사이 또는 A and B가 나오면 between 쓰는 거고요. 셋 이상일 때는 among 쓰는 겁니다. 더 ship, 배가 sail, 항해했다. 한국과 미국 사이. A and B 나왔으니까 between. 배가 항해했다. 두 나라 사이. to가 나왔기 때문에 between. free, 빨간 세로 동그라미. THREE, free, 빨간 세로 동그라미. 세 명이 싸웠다. 지네들끼리. among 쓰는 거예요. 3명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4번. dear. dearby. dearly. 일단 dearly부터 할게요. 아까 한 거야. 빈도부사. 거의. 주로 형용사. 부사. 동사 꾸미는 부사라고. 뜻은 거의. nearby. 얘는 형용사라 명사를 꾸미는데 잘 들으세요.
형용사가 명사 꾸며서 명사가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나 언이 먼저 나오고 형용사 자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가까운 이런 거예요. 얘는 주로 다른 형용사도 있고 그런데 얘는 이제 문법 구분을 한다면 얘는 그냥 전치사로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끌고 오는데 뭐뭐 가까이에 그럼 이때는 어나 언 더 같은 애들 쓰고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거 이제 구분하면 여기 보세요. 은행이 나오면 얘는 뭐야? 가까운 은행이고 얘는 은행 가까이에 같은 게 다른 거야? 야 가까운 은행 어딨냐? 이런 거랑 은행 가까이에 커피숍 하나 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예,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의 4번 near 뒤에 더 형광펜 이렇게 전치사로 더 플러스 명사를 끌고 와서 창문 가까이에라는 뜻이고 그 밑에 nearby 앞에 어 형광펜 가까운 모텔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예?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랑 달라서 땅덩어리가 되게 큽니다. 막 사막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건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웬 사막 가운데 도로 하나만 쫙 있고 거기를 차가 쉥 하고 가. 근데 희한하게도 사막 중간에 사람들 묵고 다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하고 숙소가 나와. 왜?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하루에 그 나라를 다 못 가니까 잠깐 중간에 자고 가고 쉬고 가라고 해. 모토리스트, 자동차 운전자를 말하는 거야. 자동차 운전자들 묵는 숙소, 모토리스트 호텔 줄여서 모텔이 된 거야. 모텔. 모텔은 모토리스트 운전자들이 쉬어가는 중간에 기름도 넣고 그래서 외국 영화 보면 걔네들 보면 거기 술집도 있고 모텔 숙소도 있는데 옆에 꼭 뭐 있어? 주유소 있잖아. 주유소랑 같이 붙어 있는 거라고 걔네는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하루에 못 가니까 그 줄임말이에요. 모토리스트 호텔. 자 5번 beside는 장소 개념의 뭐뭐 옆에 besides는 뭐뭐 이외에도 그는 앉았다 아버지 이외에도 앉았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이런 거고 there were three people, 3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 나 이외에도 besides,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니까 조심하라고요. 6번 like는 비유입니다. 뭐뭐처럼. as는 동등 자격을 나타내는 뭐뭐로서야. 예문 He swims like a fish. 이 like를 as로 쓰면 얘는 인어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물고기로서 헤엄친다 그러면 안 되지. 물고기처럼이라는 비유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는 동등 자격을 나타내는 교사로서 근무한다라는 as를 써야 되는 거. 바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치사가 주어 동사는 껴있지 않았는데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두 단어는 전치사 뭐라고 불러? 얘네들은 문법이 아니라 독해, 빈칸한 성어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거로. 의미, 연결을 잘하란 얘기야. 그게 30 몇 개가 있는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다음 주까지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131쪽. (6번) 전치사 9. 보여요? 반드시 외워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34번까지 있는 거예요.
according to는 시험에 나온 거죠. 2015년인가 경찰직에. 1번 보이자마자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수고처럼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문법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외워서 나중에 독해, 빈칸 안성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